18호 14회입니다. 14. 노인정 사람들. 그렇게 기운 없이 며칠이 흘렀다. 11시 30분쯤이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꼬부라진 노인분들이 복도 저쪽에서 웅성거렸다. 보아하니 영화를 보러 온 것도 아닌 것 같고 라면을 드시러 오는 것 같지도 않았다. 두리번거리는 걸로 보아 어딘가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았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영화를 보러 오시긴 하는 세상이긴 하지만 80대 넘은 분들끼리 단체로 오는 경우는 잘 없었다. 80대의 노부모가 오실 때는 자식들이나 손주가 모시고 올 때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젊은이가 한 명도 섞여 있지 않았다. 평소엔 보지 못했던 생경한 분위기였다. 관절이 좋지 않으신지 지팡이를 짚은 사람, 쩔룩거리며 아픈 다리를 간신히 끄는 사람,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도 있었다. 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잠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한 노인분이 지팡이를 번쩍 치켜들며 우리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노인분은 지팡이를 짚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허리가 더 꿋꿋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다. 아, 저기 있네. 우리가 옳게 찾아왔구먼. 동시에 어른들은 지팡이가 향하는 쪽을 쳐다보더니 그려. 아, 저 집이구만. 맞네, 맞어. 이제야 찾았네. 좀 전까진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고 눈을 사방으로 훑으시며 질서가 없던 표정들이 일제히 우리 집을 향해 똑같은 눈빛으로 줄줄이 따라 들어오셨다. 처음에 그 부끄부정한 힘없는 모습들이 아니었다. 마치 부흥회만 전문적으로 다니는 안수기도 목사님의 기도로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허리가 굽었던 사람들이 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꼿꼿하게 걸어오셨다. 난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우리 집을 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인가 싶어 반갑게 인사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우리 집을 찾는 모양이니 미소를 지으며 꾸벅 인사는 하면서도 아무래도 맛집을 찾는다면 80대가 넘으신 분들이 라면집을 찾아올 리가 없는데 무슨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은 채 어정쩡한 표정을 지었다. 난 평소 남보다 남다른 센스가 있었음에도 지금은 아무튼 당황 그 자체였다. 어서 오세요. 나는 그들이 내 앞에까지 당도했음에도 여전히 잘못 찾아온 건 아닌지 약간은 의아한 태도로 인사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에게 안기다시피 두 손으로 내 손을 덥석 잡더니 눈가가 촉촉해지며 말했다. 아이고, 이 여사 막내딸이지? 이 여사란 필시 우리 엄마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우리 엄마는 그 시절 배운 여자였다. 엄마는 거기서 총무 역할을 맡았었다. 사실 엄마는 노인정을 싫어했고 그 연세에도 혼자 집에서 책을 보는 타입이었다. 그러나 80이 넘으니 외로웠던지 돋보기를 벗어버리고 노인정을 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총무를 맡게 된 것이다. 그동안은 글을 읽고 숫자를 셈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노인정이 대충 유지되고 있다가 엄마가 들어가니 반가워하며 모든 걸 엄마에게 맡겼다고 했었다. 어느 날 엄마가 그랬다. 아니, 노인정에 가서 가만 보니 학교 다닌 여자가 나 한 명뿐이더라. 정말? 하긴 엄마 시절엔 남자들은 학교를 보냈어도 여자들은 거의 학교를 안 보냈거든. 우리 동네 온양에서 여자가 학교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었으니까. 그 시절은 그 정도로 그랬구나. 그럼 남자들이라도 8살에 학교 들어간 사람도 거의 없었어. 엄마가 학교 들어가니 전부 아저씨들이었지. 턱에 수염이 난 아저씨들이 내가 학교 들어가니 뭐라고 한 줄 아니? 뭐라고 했는데? 아가야,
집에 가서 엄마 젖 한 통 더 먹고 어여 커서 오니라 그랬다니까. 난 그때 아저씨들이 징그러워서 학교 가기 싫어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찾아내서는 혼쭐을 내니 억지로 학교에 다녔지 뭐냐. 엄마는 작은 키였으니 그때도 제 또래보다는 작았을 터였다. 그 말을 듣고 엄마의 입장이 이해가 돼 난 뒤로 넘어가게 웃었었다. 나는 이 여사 딸이지란 그들의 말에 전광석화처럼 그분들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 엄마 장례식 때 병원에서 언뜻 뵙던 분들이었다. 그때는 나는 넘치는 눈물 때문에 사람들이 옳게 보이지 않았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노인정 사람들만의 특유의 분위기가 떠올랐던 것이다. 엄마가 다니는 교회의 교인들이야 내가 다 알고 있었으니 아무리 울음 속에서도 그들은 알아봤었다. 아, 엄마가 다니시던 노인정 친구분들이시군요. 그려. 우리가 옳게 찾아왔구먼. 내가 아는 척을 하자 한 사람이 제대로 찾아왔다면서 같이 온 사람들을 바라보자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겨우 찾았다는 얼굴로 반색하며 합장했다. 아이고, 딸이 라면집을 한다고는 했는데 도무지 어디에서 하는지를 몰라? 이 동네를 2시간도 넘게 돌아다니면서 찾았어. 아이고, 그러셨군요. 저희 집까지 찾아오시느라 고생하셨겠네요. 아픈 다리를 끌고 지팡이를 잡고 우리 집을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을 그분들이 안쓰러웠다. 우리가 까막눈이라 간판을 읽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무 식당이나 가서 여기가 라면집이냐고 물으면서 다녔어. 그런데 들어가는 식당마다 주인 여자가 자네 얼굴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 집 앞에서 간판을 읽은 게 아니고 내 얼굴을 보고 찾은 것이었다. 우리가 여길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고 장례식 때 보니 막내딸이 어찌나 슬프게 울던지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위로차 왔어. 네, 잘 오셨어요. 일단 앉으셔요. 점심시간도 됐으니 제가 맛있는 돌솥밥 해드릴게요.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점심이 문제가 아니고 자네는 모르는 비밀이 있어. 아무래도 우덜이 그걸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이요. 비밀이요? 난데없는 비밀이 있다며 내 손을 놓지 않고 꼭 잡고 계셨다. 이 여사가 말이요. 자네 가게가 바쁜데 도와주지 못한다고 우리 노인정에 앉아서 늘 이쪽을 바라보고 엄마가 마음 아파했었어. 네,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제가 잘 알지요. 그런데 말이요. 엄마가 용케도 여기 바쁠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주곤 했더랬지? 할머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며 내 대답을 기다렸다. 네, 전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엄마가 제가 바쁠 때마다 바로바로 나타나셔서 정말 놀랐었어요. 마치 지켜보고 있다가 나타나시는 것처럼 그랬어요. 아이고, 그게 그러니까 말이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겨. 이유가 있었다고요? 나는 깜짝 놀랐다. 노인분들이 동시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그려 하고 말했다. 정말 뭔가 비밀이 있지 않고서는 그럴 리는 없었는데 나는 그때 엄마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저 좋아서 그 비밀을 캐묻지 않았었다. 자네 엄마가 말이요. 어느 날부턴가 식사 시간이면 늘 가던 딸내미 식당은 안 가고 노인정에 앉아서는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한숨만 내쉬는 거요. 그래서 우덜이 물어봤지. 아, 왜 가서 도와주더니 안 가고 앉아서 걱정만 하고 그랴? 그랬더니 이 여사가 하는 말이 내가 요즘 들어 자꾸 살이 빠지니까 애들이 가게를 못 도와주게 금지령이 내려 못 가 그러더라고. 네, 맞아요. 그랬어요. 엄마가 연세도 있으신데 살이 자꾸 빠지니
형제들이 걱정이 많았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들이 우리 집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그런데 엄마는 노인정에 앉아서 늘 가게 걱정을 하는겨. 그리고는 안 되겠는지 일어나 나가면서 우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요. 뭐라고요? 혹시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가 나 여기 앉았나 찾으러 오거든? 교회에서 누가 급하게 찾아와서 같이 신방 갔다고 야. 언제든지 내가 없을 때 찾아오거든. 지금 방금 나갔다고 야. 이렇게 말하고는 쉬쉬하며 식사 시간 때면 여기로 왔다가 몰래 가게를 지켜보곤 했었어. 그리곤 손님이 많아 자네 혼자 바쁠 것 같으면 뛰어들어가 도와주고 좀 한가한 것 같으면 살짝 지켜보다 노인정으로 다시 돌아오곤. 나는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나는 가게 문을 안으로 잠갔다. 이 상태로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노인분들과 그동안의 비밀을 터놓고 얘기하고 싶었다. 노인정 어르신들을 만나니 마치 엄마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반가웠다.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오열했고 그 오열의 흔적으로 노인들의 얼굴에 파도가 일렁였다. 나는 엄마가 뿅 하고 나타나는 이유를 오늘에야 안 것이다. 엄마는 그렇게 언제나 내 걱정뿐이었던 것이다. 그런 엄마가 내 식당에서 나를 도와주다 사실상 그날 돌아가신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내가 너무 괴로워하자 노인들이 나를 달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요,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가 정작 해주고 싶은 말은 시방부터요. 우덜은 여기저기 아파서 자식들이 우리 병원비 대느라 힘드는데 이 여사는 아프지도 않고 한 번에 그냥 가셨으니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네? 부럽다고요? 나는 눈물을 눈에 매달고 숙이고 있던 고개를 번쩍 들며 놀라 물었다. 그게 말이요. 오히려 알고 보면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좋은 일 한 거요. 우덜 소원은 말이요. 자네 어머니 이 여사처럼 아프지 않다가 그렇게 하루 만에 요단강을 넘는 게 그게 오직 바람이요. 그러자 다른 분이 바로 말을 받아서 이어 말했다. 암만 늙으면 다른 게 소원이 아니요. 아프지 않고 살다가 하루 만에 바로 죽는 거 그거 하나가 숙제고 소원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사랑하는 막내딸 도와주다 돌아가신 게 얼마나 축복인지 자네는 아직 젊어서 몰라 그려. 우리도 형편만 되면 사랑하는 내 새끼 일하는 거 도와주다 하루에 죽고 싶은디. 우리는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온몸이 종합병원이라 자식들 도와주지도 못한단께. 우덜도 오늘 밤에라도 자다가 당장 이 여사 만나러 가고 싶어. 아파서 자식들 병원비만 축내는 목숨은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한 목소리로 나를 위로했다. 또 다른 어르신이 이어 말했다. 이 여사는 복이 많은 거요. 평생 안 아프고 살다가 사랑하는 막둥이 도와주다 하루 만에 가버렸으니 얼마나 좋아. 본인도 병원에 누워 아프지 않아서 좋고 자식들도 병원으로 맨날 들락거리며 병간호 안 해서 좋고 쓸데없이 이것저것 검사한다고 돈 안 들여서 좋고 우덜은 지금 노인정에 모이기만 하면 이 여사처럼 살다 가야 하는데 이 여사는 복도 많지. 다들 그러고 말한다니까. 또 다른 어른이 이어 말했다. 우리가 실은 그 말 하러 온 거요. 자네가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슬플게 울던지 까딱하단 자네도 엄마 따라가게 생겨서 말이요. 우리가 극장 건물에 라면집이라는 걸 들은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와 본 거요. 너무 슬퍼 말라고 그 말 전하러 온 거요. 잘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아니라면 전 엄마가 어떻게 제가 바쁠 때만 나타날 수 있었던 건지 영원히 모를 뻔했어요. 그려.
엄마가 그렇게 막내딸을 이뻐하고 안쓰러워였어. 알지요. 평생을 그렇게 저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셨지요. 그려 세상에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다 큰 자식을 그렇게 예뻐할 수가 있나 싶더라니께. 나는 그냥 가신다는 어른들을 붙잡아 돌솥밥을 정성껏 지어드렸다. 엄마한테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제대로 된 밥을 차려드리지 못했었다. 난 엄마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어른들에게 대접했다. 평소에 가게에서 설거지에 지쳐 있다 보니 엄마는 설거지를 하나라도 줄인다는 생각으로 그릇에 밥 한 술 떠서 대충 나물 몇 개 올려 비비듯이 먹곤 하셨다. 설거지에 지친 우리는 물컵도 아끼느라 먹던 밥그릇에 물을 따라 먹곤 했었다. 엄마가 하루만이라도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엄마를 극진히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엄마가 좋아하던 피자집도 모시고 가고 싶고 엄마가 좋아하는 예쁜 옷도 사드리고 싶었다. 엄마는 피부가 좋고 인물도 좋았다. 그리고 옷태가 좋아 새 옷을 입으면 그렇게 잘 어울렸다. 사람들이 예쁘다고 칭찬할 때마다 소녀처럼 부끄러워하시던 엄마의 그 순수한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다. 부모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엄마 역시 기다리지 않고 돌아가셨다. 아니 어차피 더 사셨더라도 아마 이곳에 오면 피자집을 어떻게 갈 것인가. 어차피 바쁘다는 이유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계속 일만 하다 돌아가셨으리.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었다. 노인정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앉아있자니 엄마가 너무나 그리웠다. 세상에 8층까지 올라와서 불 꺼진 집 뒤에 숨어 살짝 고개만 내놓고 보다가 손님들이 많다 싶으면 들어오셨다니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갔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요술 방망이를 흔든 것도 아닌데 바쁠 때마다 엄마가 짠 하고 등장하신 이유에 대해 캐묻지도 않고 그저 좋아했으니 거기다 한술 더 떠 한심하게도 난 엄마와 딸만이 통하는 텔레파시 타령이나 했으니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혔다. 상가는 나의 상가 활성화의 바람과는 거꾸로 점점 문을 닫는 추세로 변했다. 손님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집 바로 오른쪽 앞쪽에 위치한 효모 빵집이 나간다고 했을 때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왜 그만두시려고 그래요? 여기 뭐 활성화되긴 글러먹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만두려고요. 그리고 전기세 아낀다고 분양주들이 에스컬레이터도 멈추게 했으니 이젠 상가 활성화는 들렸잖아요. 아니 활성화는 안 됐지만 그래도 극장 손님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오긴 오잖아요. 손님이요? 오긴 오지요. 그런데 우린 종업원이 3명인데 지금 달달이 얼마씩 적자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급한 대로 보이는 집에서 밥을 먹지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곧장 나가면 주변에 천지가 식당인데 썰렁한 상가 안으로 들어오고 싶겠어요? 적자가 난다고요? 전 늘 보면 손님이 있길래 손해 날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네요. 1,200 적자면 인테리어 한 것 아까워서라도 버텨보겠는데 우린 한 달에 300씩 적자 나고 있어요. 네? 한 달에 300씩이나 적자가 난다고요? 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숫자에 놀라고 말았다. 나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었고 종업원들 두지 않고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적자일지는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이다. 여기 임대료가 얼마나 나가고 있지요? 한 달에 350씩 나가고 있어요. 가게 2개니까 한 집은 200, 한 집은 150이요. 그럼 일단 나가지 마시고 내가 이 사정을 분양주에게 말하고 임대료를 좀 줄여달라고 해볼 테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나는 급하게 핸드폰을 뒤적이며 두 분양주의 전화번호를 다급하게 찾고 있자 그녀가 말했다. 아유 소용없어요. 주인이 씨도 안 먹힙디다. 내가 벌써 해봤는데 임대료는 말도 못 붙이게 하더라고요.
여기 분양주들은 진짜 너무 야속해요. 직접 해보는 것과 제가 중재하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해 볼게요. 뭐 그 사람들 대화해 봐서 아는데 기대는 안 하지만 한번 해보든가요. 나는 자꾸만 사람들이 나가는 게 안타까워 분양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웬만한 분양주들은 다 알고 지내기 때문에 부탁하면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언뜻 스쳤다. 안녕하세요. 저 라면이 야애입니다. 네, 웬일이세요? 참 가게는 잘 되나요? 한번 가본다면서 여태 못 가봤네요. 네, 저야 뭐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임대해 놓으신 식당이 계약이 끝나면 장사가 안 돼 나간다고 하네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계약 기간이 석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에야 알았는데 그동안 영업하면서 적자가 한 달에 300씩이나 났었다네요. 가보니까 손님도 꽤 있던데 무슨 300씩이나 적자가 나겠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그렇게 잘해놓고 설마 나가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의뢰 그렇게 말하고 임대료 깎으려고 하는 수작이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매일 만나다 보니 친하게 지내서 잘 아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차라리 나가는 것보다는 임대료를 좀 깎아주시지 그래요. 달달이 들어오던 돈이 딱 그치면 그것도 아쉬우실 테고 그 집이 나간다면 그나마 횡한 상가가 너무 썰렁해서 상가 활성화도 더 어려울 것 같고요. 나는 최대한 부탁조로 말했다. 아니 됐습니다. 그 사람이 18호를 시켜 그렇게 말해보라고 머리 쓴 것 같은데 그들 수법이 그러니 넘어가지 마세요. 분양주는 내가 그들과 짜고 전화한다고 생각하는 투로 딱딱하게 말했다. 기분이 언짢았다. 아니 진짜로 나간다고 했다니까요. 다급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말했다. 아니 야외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놓고 나가긴 어딜 나가요? 됐습니다. 저 이만 끊겠습니다. 임대료는 1원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상가로 인해 대출이자 갚고 재산세 내고 임대 사업으로 부가세 내고 하다 보니 남는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거기다 투자한 게 얼만데요? 전화는 싸늘히 끊겼다. 더 이상 내가 도와줄 수가 없었다. 분양주 말이 맞을까? 잠시 의문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임대 들어와 있는 사람의 한숨 소리가 맞는 것 같았다. 왜 사람들은 서로 믿지 못할까? 임대료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걸 안 그 사람은 남은 개월수 3개월마저도 채우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그만두게 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나마 썰렁하게 다 비어있는 상가에 있던 집도 하나둘 문을 닫아 8층엔 라면이 야애와 미소야 이렇게 두 집만 남게 되었다.